바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이렇게 지금 보시는 도표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오늘 발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스펙을 보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웹 어센티케이션 API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브라우저를 호출하는 API를 설명하는 것 뿐만 아니라 브라우저에서 처리되는 어떠한 로직, 그 다음에 인증장치에서 처리해야 하는 어떠한 로직, 그 다음에 파이도 서버에서 검증해야 되는 로직을 모두 망라해서 기술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다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운영 서비스 단에서 웹 어센티케이션 API를 통해 파이도 2.0을 등록하고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 뭔지, 그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발표 자료를 우선 만들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파이도2에 대한 시나리오, 사용 시나리오가 어떤 게 있을지를 서두에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웹 어센티케이션 API의 구조라든가 아니면 기존의 1.0과의 특징이 어떤 게 있는지, 대부분 앞에 세션에서 말씀드렸듯이 파이도 1.0이랑 파이도 2의 큰 개념은 동일합니다. 요 가운데 있던 기존의 파이도 클라이언트와 ASM이 플랫폼화 됐다. 그렇게 해서 위에서 호출하는 API가 생겼다. 이 정도가 이제 큰 특징인 거고요. 그리고 좀 더 변화가 있다 그러면 기존의 파이도 서버가 요청할 때 메시지에 대한 기능들이 몇 가지 더 추가된 게 있다. 그런 내용이 무엇인지 우선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파이도에서 가장 중요한 어테스테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파이도 등록이라는 개념인데, 그 개념은 파이도 1.0을 아신 분들은 아마 거의 동일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개념에 대해서 의미하고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웹 어센티케이션 API를 통해서 파이도2의 인증과 등록과 인증에 대한 흐름을 좀 간략하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가 어떻게 짜여져서 실질적으로 호출이 되는지, 그리고 파이도 서버가 내릴 수 있는 익스텐션들의 한 8가지의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유세이지랑 유스케이스랑 웹 어센티케이션 API로 어젠다를 나눠봤고요. 그리고 유스케이스는 플랫폼 어센티케이터랑 크로스 플랫폼 어센티케이터로 두 가지를 구분해서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한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플랫폼 인증장치입니다. 내부 인증장치라고 볼 수 있고요. 사용자의 디바이스 내에 파이도2의 인증장치가 탑재되어 있는 것인 거죠. 사용자의 UX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우선 사용자는 특정 파이도2를 통해서 인증하려고 하는 사이트에 접근을 합니다. 하고 나서 아이디나 패스워드 없이 그냥 로그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브라우저에서는 해당 사이트에 등록된 사용자의 크리덴셜을 조회해서 리스트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용자는 본인이 이전에 등록했던 크리덴셜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지문 인증을 통해서 사용자 인증을 처리하게 되고, 정상적으로 처리가 완료되면 로그인이 되는 시나리오.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이트에 한번 로그인하고, 그 다음에 크리덴셜 선택하고 지문 한번 갖다 대는 걸로 사이트 로그인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크리덴셜이 이 사이트에 등록된 크리덴셜이 하나밖에 없을 경우에는 굳이 선택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필요 없이 바로 지문을 갖다 대는 방식으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준비해야 되는 것은 웹 어센티케이션 API를 통해서 구성되어 있는 웹페이지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API를 통해서 전달받은 사용자 크리덴셜을 등록하고 인증할 수 있는 파이도 서버만 구축해 놓으면 됩니다. 이전처럼 파이도 1.0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OS별로 IP 클라이언트, 뭐 파이도 클라이언트, ASM, 뭐 인증장치를 구성해서 그걸 또 사용자에게 배포하고 설치까지 유도하는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처음에 브라우저만 있고 웹페이지만 구성을 하고 서버만 있으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크로스 플랫폼 인증장치인데 이거는 그냥 외부 인증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가장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까 우선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파이도의 기본 철학은 사용자의 크리덴셜을 사용자의 인증장치 내에서만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 철학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윗시나리오를 한번 보게 되면 만약에 이 사용자가 이 PC에서 인증을 처리했는데 집에 있는 PC에 가서 이 사이트를 그대로 인증하려고 한다. 그런 거 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자에게 인증할 수 있는 크리덴셜은 이 PC에서만 가능을 하는 거니까 만약에 집에 있는 그러니까 플랫폼 인증장치를 사용해서 집에 있는 PC로 똑같은 동일한 사이트에 들어가려고 하면 집에 있는 PC에서도 파이도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개인 소유의 뭐 노트북이 있다 그러면 노트북에서도 동일한 사이트를 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같은 하나의 사이트를 이용하더라도 인증장치가 여러 대일 경우에는 모든 인증장치마다 파이도 등록을 다 등록해놓고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크로스 플랫폼을 이용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항상 소지하고 있는 사용자 스마트 단말에 사용자 크리덴셜을 사이트마다 저장을 해두고 C탭이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인증하려고 하는 인증장치에 붙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자 UX를 보면 사용자는 파이도 등록을 하지 않는 디바이스에 앉아서 해당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고요. 외부 인증장치를 통한 로그인이라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렇게 되면 C탭 프로토콜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사용자 디바이스가 활성화되면서 사용자 디바이스에는 해당 사이트로 로그인하려고 하는 요청이 있다라는 팝업이 뜨게 되고 사용자가 OK를 누르면 해당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 크리덴셜을 리스트로 보여줍니다. 하나가 있을 경우에는 이 과정이 생략될 수 있는 거고요. 해당 크리덴셜을 사용자가 선택하면 지문을 통한 유저 제스처를 완료하면 로그인하려고 했던 원래 PC의 브라우저가 로그인이 완료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크로스 플랫폼 인증장치를 사용하면 이 사용자의 디바이스 하나만 들고 다니면서 C탭 프로토콜로 어느 디바이스에서든 인증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뭐 다른 거 하나 추가되는 거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웹페이지는 표준이다 보니까 뭐 브라우저 PC에서 돌아가는 브라우저든 뭐 모바일에서 돌아가는 브라우저든 다 동일할 테니 그냥 웹페이지 하나만 계속 유지하고 파이도 서버만 있으면 플랫폼 인증장치라든가 크로스 플랫폼 인증장치 시나리오를 모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럼 앞선 시나리오를 가능하게 하는 그 API가 웹 어센티케이션 API인 거고요. 짧게 말해서 그냥 이제 편의상 그리고 대부분 웹 어스 API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특성이 무엇이고 특성이 무엇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어센티케이션 API는 정의를 하자 그러면 웹사이트를 통해서 해당 사이트에 제한된 크리덴셜을 생성을 하고요. 그 크리덴셜을 이용해서 인증을 처리할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 API입니다. 크게 이제 딱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내비게이터, 크리덴셜, 크리에이트가 등록에 대한 API인 거고, 내비게이터 크리덴셜스의 get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인증에 대한 API입니다.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딱 이 두 가지 API만 이용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이 API가 리턴되는 정보는 퍼블릭 크리덴셜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얻게 되는데 지금 이 API를 봤을 때는 파이도라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처음에 바이도가 W3C의 표준을 제안을 할 때는 내비게이터, 웹어스의 닷 크리에이트, 웹어스의 닷 get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준을 진행하다 보니 그거에 대한 상위 표준이 이미 진행이 되었던 거죠. 크리덴셜 매니지먼트 API라고 하는 게 웹에서 관련되어 있는 모든 크리덴셜을 관리하는 API가 이미 과제로 진행이 되고 있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바이도가 표준을 제안하다 보니까 이 크리덴셜 매니지먼트 API 하에 이제 속하게 된 겁니다. 하나의 퍼블릭 키 크리덴셜을 관리하는 하나의 기능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API가 크리덴셜 크리에이트, 크리덴셜 get으로 이제 변화된 거고, 그렇다 보니까 퍼블릭 키 크리덴셜이라고 하는 거는 크리덴셜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상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응용 사이트에서는 이 두 API를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퍼블릭 키 크리덴셜을 리턴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 퍼블릭 키 크리덴셜이라는 거는 이 인터페이스 구조는 플랫폼인 브라우저가 만드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공개키 크리덴셜 같은 경우에는 인증 장치가 해당 릴라인 파티에 한정시켜서 공개키 사용자의 크리덴셜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인증 장치는 해당 RPID, 그러니까 릴라인 파티의 식별자를 기준으로 사용자의 퍼블릭 키 크리덴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단에서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에서 해당 사이트에 한정된 등록되어 있는 크리덴셜을 출력한다라고 하는 게 인증 장치가 그런 식으로 사용자의 크리덴셜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문구를 제가 그런 표현을 했던 거고요. 그럼 그 API를 통해서 리턴받는 퍼블릭 키 크리덴셜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여기 시큐어 컨텍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API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버와 브라우저는 무조건 HTTPS와 같은 시큐어한 채널을 통해서만 이 API를 호출할 수 있고 퍼블릭 키 크리덴셜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크리덴셜이라는 것을 상속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속성으로는 로우 아이디라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리스판스라는 게 있습니다. 리스판스는 여기 표현대로 어센티케이터 리스판스입니다. 인증장치가 만들어서 올려준 정보를 여기에 탑재시켜서 서버에게 보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get client extension result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거는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확장 기능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뭐 로케이션을 주세요, 아니면 유저 베리피케이션 뭐 메소드 값을 주세요, 뭐 여러 가지의 확장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클라이언트가 처리했을 때 처리 결과를 리턴하는 메소드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쭉 말씀드린 게 이 내용인 거고요. 이 크리덴셜로 상속받는 속성은 아이디하고 타입이 있습니다.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공개 키를 식별하는 크리덴셜 아이디라고 있는데, 그 아이디라는 거를 베이스 64 URL로 인코딩된 문자열이 아이디인 거고요. 서버 입장에서는 이 아이디 값을 기준으로 사용자의 공개 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입이라는 거는 이 크리덴셜이 어떤 크리덴셜이냐, 지금 여기서는 공개키 크리덴셜이니까 퍼블릭 키라는 타입만 사용하고 있고요. 로우 아이디는 이 크리덴셜 아이디에 대한 그냥 바이트 배열을 넘겨주는 거고요. 이 바이트 배열이 베이스 64 URL로 인코딩되면 크리덴셜의 아이디 값과 동일합니다. 리스판스는 인증장치가 만들어서 올려주는 값인 거고, 등록일 때는 어센티케이터 어테스테이션 리스판스,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어센티케이터 어서션 리스판스는 인증 리스판스로 제공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클라이언트가 처리한 익스텐션의 값을 리턴하는 메소드인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API 호출을 통해서 앞에서 보신 퍼블릭 크리덴셜이라는 이제 리턴 값까지 받았는데, 이 리턴 값을 인증 장치에서 서버까지 어떻게 하면 이제 안전한 채널을 통해서 서버가 받았는지를 서버 입장에서는 검증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바이도 1.0에서도 이런 개념이 있는데, 그게 바이도 1.0에서는 채널 바인딩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채널 바인딩이 파이도 클라이언트가 만들어줘서 인증장치에게 내려주는 정보인데 파이도 2에서는 브라우저가 콜렉티드 클라이언트 데이터라고 하는 정보를 만들어서 인증장치에게 내려줍니다. 콜렉티드 클라이언트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속성으로 이제 required 되어 있는 게 세 가지가 있고요. 옵션으로 토큰 바인딩이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required type이라고 하는 거는 브라우저 입장에서 브라우저를 등록을 요청했던 얘가 등록을 요청했다. 그러면은 이제 브라우저는 타입을 웹어스 크리에이트라고 하는 등록 타입을 기입하고, 그 다음 챌린지는 서버가 내려준 챌린지 그대로 넣고요. 오리진은 브라우저를 콜했던 그 사이트의 URL, 도메인 주소가 이제 그 사이트의 오리진가, 쉽게 말해서 그 사이트의 도메인 아이디를 여기다가 이제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브라우저와 서버 간의 TLS 통신상에서 프로토콜 토큰 바인딩 프로토콜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거에 맞는 토큰 바인딩 아이디를 여기 입력합니다. 아직 현재 이거는 이제 표준으로 진행 중에 있는 내용인 거고, 그래서 아마 옵션으로 처리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세 가지가 이제 리콰이어드로 돼서 브라우저는 이 콜렉티드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등록이든 인증이든 모든 요청이 내려올 때마다 생성을 하고요. 이 생성된 데이터 타입을 JSON으로 시리얼라이즈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SHA-256으로 인코딩을 해서 인증장치에게 그 해시 값을 내려줍니다. 그럼 인증장치는 등록에 대한 응답,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 응답 메시지를 만들 때 이 브라우저가 내려준 클라이언트 데이터 해시를 포함시켜서 서명을 합니다. 그래서 서명값을 브라우저에게 다시 넘겨주고요. 그럼 브라우저는 인증장치로 받은 서명값과 그 다음에 본인이 직접 만든 이 콜렉티드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JSON으로 시리얼라이즈한 값을 서버에게 보냅니다. 그럼 서버는 이 JSON을 디시리얼라이즈해서 내가 보낸 챌린지가 맞는지 우선 확인하고요. 내가 등록을 요청했던 오리진이 맞는지 우선 확인하고요. 그다음 내가 등록을 요청했으니까 정확하게 등록에 대한 타입이 맞는지를 1차적으로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JSON을 브라우저가 했던 동일한 방식으로 SHA-256으로 인코딩을 해서 해시값을 만들고, 그 해시값과 인증장치가 서명해서 보내준 해시값과 동일한지를 비교해서 인증장치부터 서버까지 하나의 채널 바인딩 아니면 컨텍스처럴 바인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퍼블릭 키 크리덴셜이라는 게 정상적인 채널을 통해서 서버까지 왔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웹 어센티케이션 API에 대한 특징입니다. 응용단에서 서비스를 운영할 때 알아야 되는 그런 개념들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어테스테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이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어테스테이션, 그냥 어떻게 보면 사용자 크리덴셜을 등록하는 행위입니다. 이 표준을 기반으로 말씀드리면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생성된 퍼블릭 키 크리덴셜을 외부에 있는 파이도 서버에 등록하는 행위. 근데 등록할 때 내가 신뢰하는 인증장치가 만든 크리덴셜인지 확인하고 등록하는 행위를 어테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어테스테이션이라는 개념이 파이도가 만든 건 아니고요. 이전부터 리모틀리 어테스테이션이라고 해서 TPM 같은 하드웨어 장치에서 생성한 키를 외부 서버에 등록하는 그러한 개념부터 시작한 기술적인 개념인 거고, 그거를 파이도에서는 어테스테이션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어테스테이션 스테이트먼트와 어테스테이션 타입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릴 텐데, 이제 어테스테이션 스테이트먼트는 어떻게 보면 인증장치의 보증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테스테이션 타입은 인증장치가 보내온 보증서를 검증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뒤에서부터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앞에서 어테스테이션 스테이트먼트는 인증장치가 만들어온 보증서라고 했습니다. 그 보증서라는 게
인증장치가 사용자의 공개키 쌍을 만들어서 공개키를 서버에게 보내는데 그 공개키를 받은 서버 입장에서는 내가 신뢰하는 인증장치가 맞는지가 우선 가장 큰 관건입니다. 어떤 인증장치든 그냥 공개키 쌍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어테스테이션 키로 서명해서 보내줄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인증장치가 내가 정말 신뢰하는 A사의 인증장치인지 B사의 인증장치를 신뢰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보증서로 어테스테이션 스테이트먼트라고 있고 어테스테이션 스테이트먼트 안에는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뒤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릴 거고 그 어테스테이션 스테이트먼트의 종류는 파이도 스펙에서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팩트, TPM, 안드로이드 키, 안드로이드 세이프티넷, 그다음에 파이도 U2F, 넌이라는 게 있는데 구분하기에는 좀 이렇게 보면 막막한데요. 그냥 딱 쉽게 말씀드리면 인증장치의 특성입니다. 특성. 제가 인증장치가 만약에 리소스가 제한된 CQ 엘리멘트처럼 리소스가 제한된 인증장치인 경우에는 가장 컴팩트하고 기본적인 팩트 어테스테이션을 채용해서 쓰는 인증장치가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나의 인증장치에는 트러스트 플랫폼 모듈이라고 하는 TPM 모듈을 써서 제공하는 인증장치다. 그러면은 TPM 어테스테이션 타입으로 된 명세서를 작성해서 쓰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안드로이드 N 이상의 플랫폼을 가진 인증장치면 안드로이드 키 어테스테이션을 작성하는 거고요. 안드로이드 세이프티넷 API를 써서 작성하는 거는 안드로이드 세이프티넷 어테스테이션을 써서 쓰는 거고요. 내가 쓰고 싶은 어테스테이션은 파이도 인증장치를 개발하는 그 관점에 따라서 개발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먼트를 구분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스테이트먼트, 그러니까 인증장치 생성하는 이 보증서라고 하는 스테이트먼트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느냐? 어테스테이션 오브젝트라고 하는 건데 이 오브젝트가 앞에서 말씀드린 퍼블릭 크리덴셜의 리스판스 안에 들어가는 정보인 겁니다. 거기 안에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어세티케이터 데이터, 그 다음에 어테스테이션 포맷, 그 다음에 어테스테이션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세 가지 필드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각각의 어세티케이터 데이터에는 사용자의 공개키 키가 보내집니다. 그리고 크리덴셜 아이디도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어떤 인증장치인지 인증장치 18자 값도 해서 어테스테이션 데이터에 포함시켜서 보냅니다. 그리고 인증장치가 나는 어떠한 보증서 타입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 어테스테이션 스테이트 포맷에다가 씁니다. 아까 6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여기서는 팩트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인증장치는 팩트 기반의 보증서를 만들고 있어. 그럼 이제 그 양식에 따라서 어테스테이션 스테이트먼트를 구성을 하는데 팩트의 양식은 서명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 이 어센티케이션을 서명한 서명값 그리고 내 인증장치의 출처를 검증할 수 있는 정보를 넣는데 정보를 2가지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S.509 인증서를 사용하는 인증서를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ECDA의 키 아이디라고 하는 공개키 18자 키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서버 입장에서는 이 어테스테이션의 명세서에 나와 있는 이 2가지 정보를 가지고 얘는 어떤 식으로 출처를 검증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건 2개 다 같이 못 넣는 거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넣어야 되는 거니까 인증서가 있으면 인증서 경로 검증을 통해서 얘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인증장치구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ECDA의 키 아이디가 있으면 ECDA 검증 로직을 통해서 출처를 검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2개 다 안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셀프 사인이라고 해서 이제 인증장치가 나 이런 검증하는 기능 없어. 그냥 내가 만들어준 사용자의 공개키 쌍이 있는데 그 사용자의 프라이빗 키로 서명해서 보낼게. 네가 여기 어센티케이터 데이터에 있는 사용자 공개키로 오코아에서 잘 맞으면
나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이제 셀프 사인이라는 방식으로 검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서버 입장에서는 인정하기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정책적으로 만약에 허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방식의 인증장치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앞에서 이제 어테스테이션 타입은 검증하는 방식이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잠깐 설명해 드렸듯이 베이직 어테스테이션이 있고요. 만약에 둘 다 보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셀프 어테스테이션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어테스테이션 CA는 프라이버시 CA라고 하는데 이 개념은 이제 조금 뒤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다이렉트 어노니머스 어테스테이션이라고 해서 ECDA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무 쪽은 잘 몰라서 대충 찾아봤더니 영지시 암호를 좀 써서 인증서 없이도 이제 사용자의 출처를 검증할 수 있는 성명 알고리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검증하는 방식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어테스테이션 타입이라고 하는 타입을 구분하는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인증장치 제조사가 만약에 내가 출시한 인증장치의 출처를 검증하려고 할 때 인증서를 쓰게 된다. 어테스테이션 공개키에 대한 인증서를 내가 발급해서 쓰겠다. 라고 하면 베이직 어테스테이션이라는 방식을 쓰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테스테이션 키를 내가 발급해서 내 장치에 주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공개키에 대한 인증서도 내가 루트가 돼서 인증서에 주입을 해서 쓰겠다. 그래서 서버 입장에서는 나를 믿고 이 인증장치를 이용해라 라고 하는 개념이 베이직 어테스테이션인 거고 그거와 조금 다르게 프라이버시 CA는 루트가 내가 제조사가 아니라 외부 신뢰할 수 있는 서드파티 기관이 이제 루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테스테이션이라는 키가 만들어지면 그 공개키 인증서를 내가 발급하는 게 아니라 제조사가 발급하는 게 아니라 서드파트를 통해서 발급을 받아서 인증장치가 제공하는 그런 방식.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조금 더 향상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프라이버시가 향상되는 이유는 베이직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인증장치에 동일한 어테스테이션 키와 공개키 인증서가 박혀져서 쓸 텐데 내가 어느 사이트에 가든 동일한 키로 등록을 할 테니 어떤 식으로 이제 유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프라이버시 CA 같은 경우에는 매번 어테스테이션 키를 바꿔서 등록할 때마다 서로 다른 어테스테이션 키를 생성하고 매번 공개키 인증서를 외부에 있는 기관에서 발급받아서 등록을 하겠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느 사이트에서 등록을 하든 동일한 어테스테이션 키로 등록을 하지 않을 테니 연결성이 그만큼 떨어져서 프라이버시는 좀 향상이 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제 인증장치가 본인의 그런 어테스테이션의 검증 방식을 메타데이터 내에 기록하고 배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더2에서 나오는 새로운 개념이 하나 있는데 어테스테이션, 컨베니언스, 프리퍼런스라는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어테스테이션 타입을 클라이언트가 중간에서 개입을 하는 겁니다. 넌이 있고 인다이렉트가 있고 다이렉트가 있습니다. 넌은 서버 입장에서 넌을 내린다는 거는 나는 어테스테이션 검증을 하지 않겠다. 그냥 클라이언트가 중간에 개입하는 게 있는데 내가 서버가 넌을 내린다. 넌을 내린다는 거는 서버 입장에서는 어테스테이션 스테이트먼트 검증하지 않겠다. 그냥 인증장치가 내려준 공개키 그냥 검증 없이 바로 쓰겠다라는 의미인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인증장치가 어테스테이션 스테이트먼트를 이렇게 포맷이라든가 스테이트먼트를 작성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올려줘도 클라이언트 네가 얘 그냥 MT 처리해주고 AHUI도 전부 다 0으로 바꿔줘서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이제 넌인 거고요. 그리고 인다이렉트라는 거는 중간에 어테스테이션 키를 등록할 때마다 매번 바꿔서
프라이버시 CA 개념의 어테스테이션 키로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브라우저가 변경해서 주세요. 본인이, 그러니까 브라우저가 신뢰하는 서드 파티, 루트 서드 파티에서 매번 어테스테이션 키, 공개 키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이 새로운 어테스테이션을 클라이언트가 만들어서 주세요. 이 의미는 이제 서버가 어떤 거는 베이지 어테스테이션이어서 인증장치 내에 키가 매번 박혀있는 인증장치가 있을 거고, 또 어떤 인증장치는 나 그런 거 없어서 그냥 셀프 타입의 인증장치가 있을 텐데, 그런 인증장치를 쓰고는 싶은데 신뢰는 할 수는 없고, 그러니 중간에서 누가 해줬으면 좋겠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인다이렉트라고 해서 플랫폼이 제공할 수 있으면 그런 거를 좀 제공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제 옵션인 겁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플랫폼에 개입하지 말고 인증장치가 만든 어테스테이션 스테이트먼트를 그냥 그대로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이제 타입인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등록에 대한 어테스테이션 스테이트먼트하고 타입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마지막 어테스테이션 마지막인데, 어떤 식으로 등록을 할 때 그 신뢰성을 검증하느냐. 이거는 이제 베이직을 기반으로 지금 작성된 자료인 거고요. 베이직이라고 했을 때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증장치 내에 어테스테이션 프라이빗 키하고 어테스테이션 인증서가 출시 단계에서부터 박혀져서 출시되는 인증장치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증장치인 거고, 이 인증장치에 대한 메타데이터에는 이 인증서를 검증할 수 있는 루트 인증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증장치를 제조하면 이 메타데이터라는 걸 만들어서 메타데이터 파이도 얼라이언스가 운영하는 메타데이터 서비스에다가 등록을 해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서버는 이 인증장치를 내가 쓰고 싶다, 그런 파이도에 있는 메타데이터 서비스를 통해서 이 인증장치의 메타데이터를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게 되면 서버에는 이 인증장치의 인증서를 검증할 수 있는 루트 인증서가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준비가 되면 파이도 등록과 등록을 처리할 수 있는 사전 단계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등록을 요청을 한다. 그럼 인증장치는 이 해당 RP 사이트에 대한 인증 공개키 쌍을 만듭니다. 공개키가 있고 프라이빗 키가 있는데, 이제 파이도 향후 인증을 위해서는 이 공개키가 이 파이도 서버에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퍼블릭 키를 출시 단계에서부터 박혀있는 어테스테이션 프라이빗 키로 암호화를 하고요. 암호화된 메시지를 서버에 보내면서 얘를 검증할 수 있는 인증서도 함께 같이 보냅니다. 요게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 아까 보셨던 알고리즘, 서명, 그 다음에 인증서로 구성된 어테스테이션 스테이트먼트인 거고요. 서버는 이걸 받아서 인증서가 있구나, 그럼 이제 인증서 경로 검증을 해야겠네 라고 해서 기존의 메타데이터에 있는 루트 인증서로 얘를 서명 검증을 합니다. 서명 검증이 성공적으로 처리가 되면 인증장치는 자기가 신뢰하는 루트로부터 출처가 확인된 인증장치인 거구나, 그럼 여기에 있는 공개키를 등록해줘도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파이도의 사용자 공개키를 등록하는 게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파이도는 어테스테이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파이도 등록이라는 게 이제 끝이 나는 거고요. 이제부터는 조금 내용이 좀 가벼운 내용인 건데, 실제 웹 어센티케이션 API를 어떻게 쓰는 거냐, 등록을 할 때 어떻게 쓰고 인증을 할 때 어떻게 쓰는 거냐 라고 하는 걸 이제 스크립트를 좀 보고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그 API를 실행할 때 어떠한 인풋 메소드가 있는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등록을 할 때는 내비게이트 크리덴셜 크리에이트라고 하는 이제 API를 쓰게 되는데, 이때 인풋으로 들어가는 게 퍼블릭 키 크리덴셜 크리에이트 옵션이라고 하는
데이터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서버가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서버가 이 정보를 만들어서 스크립트 파일을 브라우저에게 내리면 브라우저는 이 내용을 기반으로 크리덴셜 크리에이트라는 API를 호출하게 됩니다. 실제 내용을 좀 보게 되면 RP 엔터티라고 하는 거는 실제 등록을 요청한 RP 사이트의 정보입니다. 뭐 회사 이름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회사 이름, 그 다음에 유저 엔터티는 사용자 등록 크리덴셜을 요청하는 사용자의 정보가 보내지고요. 그 다음에 검증을 위한 챌린지 값, 그 다음에 파이도 서버가 선호하는 인증장치의 성명 알고리즘을 하나의 이렇게 리스트로 해서 보냅니다. 맨 상위에 있는 리스트가 가장 선호하는 알고리즘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옵션으로는 타임아웃, 그 다음에 익스크루드 크리덴셜, 그 다음에 어센티케이터 셀렉션, 그 다음에 어테스테이션, 익스텐션 이런 식으로 이제 옵션이 있는데, 타임아웃은 브라우저가 API를 호출하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대기하는 시간을 서버가 내릴 수가 있고요. 서버가 비록 내리긴 하지만 브라우저가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익스크루드 크리덴셜은 이미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 이름으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크리덴셜이 있으면 여기에 같이 내려 보내주게 됩니다. 하나의 디바이스로 중복 등록이 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익스크루드 크리덴셜이라는 거를 내려주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센티케이터 셀렉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서버가 인증장치의 특성을 좀 이렇게 가려서 등록하고 싶을 때 쓰는 겁니다. 여기 안에 내용을 보면 세 가지의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데, 하나가 이 인증장치가 플랫폼 인증장치냐 크로스 인증장치냐를 서버가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증장치에서 관리되는 그 프라이빗 키를 클라이언트까지 올려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파이도 서버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뭐 리소스가 부족한 인증장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용자의 프라이빗 키를 장치 내에서 뭐 무한정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리소스가 풍부한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땅까지 올려줄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뭐 올려줘도 된다라고 하는 정책을 여기 어센티케이터 셀렉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유저 베리피케이션입니다. 사용자의 그 명시적인 지문을 대고 홍채를 대고 하는 그런 과정을 꼭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클라이언트가 어테스테이션 타입을 중간에서 개입해도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내릴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몇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거는 맨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서버가 옵션이라고 하는 크리에이션 옵션이라는 그런 정보를 만들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등록을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등록 플로우를 좀 보시면 뭐 보시는 분도 있었을 겁니다. 인터넷 돌아다니다 보니까 뭐 이런 비슷한 이렇게 잘 정리된 내용이 있어서 제가 그걸 좀 기반해서 다시 한번 재구성을 했습니다. 서버가 등록을 위해서 아까 보셨던 이 퍼블릭 키, 크리덴셜, 크리에이트 옵션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데이터를 구성해서 자바스크립트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브라우저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콜렉티드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만들고 해시된 값과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옵션이라고 하는 정보를 이용해서 인증장치에게 메이크 크리덴셜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서 등록을 요청합니다. 그럼 이제 인증장치는 유저 베리피케이션을 하고 성공이 되면 새로운 사용자의 키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만든 키상을 앞에 어테스테이션 오브젝트라고 하는 그런 필드로 만드는데 어센티케이터 데이터에다가 공개키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어테스테이션 스테이트먼트라는 거를 구성을 해서 브라우저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때 전달될 때 타입이 Authenticator, Attestation Instance라는 타입으로 전달이 돼서 브라우저는 Public Credential이라는 내용을 만들게 되고 이거를 서버에게 전달해서 서버는 검증하는 방식. 이 방식이 이제 파이더2에서 진행되는 흐름인 거고요. 응용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입장에서는 서버가 보내주는 값, 받는 퍼블릭 크리덴셜, 그리고 검증하는 이 부분을 신경 써서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 어떻게 자바스크립트가 구성이 되느냐? 여기 보시면 윈도우 퍼블릭 크리덴셜이라는 걸로 먼저 이 플랫폼이 파이더2 기능을 지원하느냐 하는 걸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서버로부터 받은 크리에이트 옵션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RP를 만들고 챌린지를 만들고 유저 정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암호키 그 서명 알고리즘의 선호도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옵션에 대한 것들을 자바스크립트를 호출할 수 있게 만들어서 실질적으로는 내비게이터 크리에이션, 내비게이터 크리덴셜 크리에이트라고 하는 이 함수를 하나 부르면 성공적으로 사용자의 공격기 크리덴셜이 만들어지면 뉴 크리덴셜 인포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이거를 이제 서버에 전달을 해서 검증하게 되는 겁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웹 개발자 입장에서는 여기 나오는 30줄 정도 되는 이 스크립트 하나 만들면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퍼블릭 크리덴셜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능이 하나 있는데 플랫폼 인증장치를 사용할지 안 할지를 사용자에게 미리 한번 확인을 받는 그런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퍼블릭 크리덴셜이라고 하는 것에 is user verifying 플랫폼 어센티케이션 어베일러블이라고 하는 그 API가 하나 있습니다. 함수가 하나 있는데 이 함수를 사용해서 사용자가 파이더 등록을 할 때 브라우저는 플랫폼에 있는 인증장치를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물어보고 사용자가 하겠다 그러면은 플랫폼에 있는 인증장치를 빠르게 실행시켜서 처리를 해주고 만약에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대한 거는 따로 정의가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플랫폼 인증장치를 사용자에게 이용할지 말지에 대한 그런 기능도 하나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인데요. 앞에 거랑 거의 비슷하고요. 조금만 예, 그렇죠. 인증은 조금 간단합니다. 리퀘스트 옵션 타입이 챌린지가 하나가 리콰이어드고요. 나머지는 타임아웃, RPID, 그다음에 크리덴셜이 있고, 그다음 유저 베리피케이션, 사용자 명시적 인증을 할지 말지를 검증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주는 거는 리퀘스트 옵션이라고 하는 앞에서 보셨던 걸 내려주고 뒷단은 다 동일한 거고요. 마지막에 어센티케이터가 넘겨주는 어센티케이터 어서션 리스판스라고 하는 정보를 받아서 퍼블릭 크리덴셜이라는 걸 만들고 검증을 합니다. 리스판스는 아까처럼 어센티케이터 스테이트먼트처럼 생긴 건 아니고요. 어센티케이터 데이터하고 서명, 그다음에 유저 핸들 값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파이더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자의 공개키를 가지고 이 서명을 검증해서 검증이 정상적으로 되면 인증을 수행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호출을 할 때는 크리덴셜 게시라는 걸 쓰고요. 앞에 보셨던 것처럼 그 서버가 내려준 옵션 메시지를 가지고 이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내비게이터 크리덴셜 게시라고 하는 API를 호출해서 생성된 퍼블릭 크리덴셜을 서버가 검증하게 하는 스크립트입니다. 인증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짧은 스크립트로 인증을 처리할 수 있는 거고요. 힌트라고 하는 거는
실제 등록되어 있는 서버에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 크리덴셜의 크리덴셜 아이디를 내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내려주게 되면 브라우저는 실제 사용자에게 앞에 보실 때처럼 리스트로 클릭하는 게 아니라 클릭한 거 바로 그냥 그 해당 인증 장치를 불러와서 사용자 유저 베리피케이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익스텐션인데 이거 마지막 장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서버가 내릴 수 있는 익스텐션입니다. 생성할 때라든가 인증을 할 때 내리는 건데 이 익스텐션은 크게 8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바이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이도 앱 아이디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바이도 서버에서 운영하고 있는 U2F 인증 장치를 바이도 2에서도 이용할 때 쓰는 확장 기능입니다. 그리고 심플 트랜잭션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기반의 거래 내역 확인하는 기능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기반의 거래 내역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셀렉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등록하고 싶은 인증장치를 명시적으로 내리는 겁니다. A의 GUI들을 리스트로 내려서 내가 하고 싶은 인증장치를 그대로 내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포티드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는 인증장치가 지원하는 확장 기능이 뭐 있는지를 등록 과정에서 서버에게 알려줄 때 쓰는 거고요. UVID는 사용자 유저 베리피케이션을 할 때 생체 정보가 이게 몇 번째 생체 정보인지를 알려주는 인덱스 번호인 거고, 로케이션은 등록할 때 해당 인증장치의 위치 정보를 서버에게 알려주는 기능이고, 유저 베리피케이션 메소드는 멀티팩터 인증장치인데 이 인증장치가 등록이 될 때 어떤 식의 인증장치들이 사용된 건지를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메트릭 오센티케이터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어느 정도 성능 이상의 바이오메트릭스 인증장치만 쓰겠다라고 하는 확장 기능인 겁니다. 대부분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기능을 요청할 때 쓰는 겁니다. 마무리입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